중국이 이렇게 즉 뭐냐면 아주 뭐 너 죽고 나 살자 또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형태로 미국한테 덤비려고 하면은 위안화를 엄청나게 평가절하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위안화를 절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모건스탠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장 크게 미치는 거는 결국은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되면은 더 싼 가격의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한국은 더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바빠서 목소리로만 여러분을 뵙게 되네요. 오늘 제가 공유드릴 자료는 모건 스탠리 레포트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에 따른 중국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시사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를 보면은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중국 관세 전쟁에 따른 어떤 영향을 분석했는데, 무역 전쟁은 결국은 중국의 상당한 경제 슬로다운을 유발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 리서치 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실제로 이런 관세 전쟁이라는 게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특히 성장에 많이 부담을 주는 거죠. 실제로 1기 트럼프 때 중국과 관세를 20% 올렸잖아요. 그 당시의 경험을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첫 번째는 캐펙스, 설비 투자가 둔화가 되고, 그리고 무역도 둔화가 되었죠. 이렇게 설비 투자와 무역이 둔화되면서 결국은 어떤 성장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해당에 되는 모든 나라들, 미국, 중국 모두 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더라는 어떤 레슨을 있다는 걸 먼저 서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이런 경제 부담을 주는 걸 해결하기 위한 건 딱 답이 하나죠. 어떤 게 답이냐면, 결국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현재 경제 전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을 거치게 하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보는 거는 이런 경제 불확실성을 거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미국 측 얘기하면은, 미국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끌고 오고 싶은 의지를 갖고 지금 관세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쉽게 타결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어떤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양자 간의 이 해법이 상당 부분 해법을 찾기도 좀 어렵고, 설령 걸린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이 미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미국 흑자 규모는 305 빌리언 정도 되는데, 이 규모는 중국 GDP의 한 1.6%밖에 안 돼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 흑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GDP 1.6%니까 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복잡하죠. 아까 미국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미국은 하이텍 기술이나 국방 관련된 장비를 중국 쪽으로 넘기고 싶지 않은 의지가 확실히 있고, 또 반면 중국은 미국한테 어떤 걸 의존하고 싶지 않았냐면은 식료품,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을 하고 싶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협상이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디아 같은 경우는 별도 생각보다 이제 미국과 협상이 좀 더 쉽게 원활하게 빨리 니고시에이션이 될 것 같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될 것 같냐니까, 결국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주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제품 더 많이 사주고, 그리고 이 세 나라 모두 다 특히나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군 주둔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둔군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 준다. 즉 한국으로 치자면은 한국이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주고, 그리고 국방 예산을 이전보다 더 많이 부담해주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쉽게 협상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또 상당 부분의 투자를 진행을 해주면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끌고 가면서 이런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협상이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쉽게 협상 타결을 보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레포트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교역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런 어떤 화물선 예약이 여기 4월 14일째 레포트거든요. 3분의 2가량 급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교역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타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중국이 경제가 꽤 크게 둔화가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관세가 오래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이렇게 기업의 컨피던스가 계속 약해지면은 결국은 중국의 내부의 어떤 캐펙스 이제 설비 투자가 더 약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더 성장의 둔화를 어떤 정책의 카드,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위안화 절약 카드를 통해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기 둔화를 막지는 못할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 경제 둔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아시아의 전반적인 경기 성장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더 키우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전망하는 거는 일단은 중국이 원래 모건 스탠리가 금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4.3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 중앙은행이 아마도 중국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할 것 같다, 절하를 허용할 것 같다는 얘기고, 반면에 그렇다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절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왜 무지막지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자국의 엄청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거기 때문에 이런 유출 리스크가 있는 큰 폭의 위안화 절하보다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하를 중국 정부는 할 거라고 모건 스탠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디스오더리, 즉 뭐냐면 아주 뭐 너 죽고 나 살자, 또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형태로 미국한테 덤비려고 하면은 위안화를 엄청나게 평가 절하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위안화를 절하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모건 스탠리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설령 위안화를 절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번에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세 장벽을 좀 무력화시키기에는 웬만큼 위안화 절하를 해서는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안 할 거란 얘기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죠. 만약에 중국 위안화가 엄청나게 절하가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국에서 굉장히 큰 자금 이탈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겠지만 중국도 이미 굉장히 경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외국인 자금이나 내국인 자금 해외로 이탈하는 걸 막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를 하려고 하면은 물론적으로 gradually 점진적 절하가 맞지 않을까 싶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중국의 좀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성장에는 아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국의 모건 스탠리가 금년 전망하는 성장률 4.5인데 이거보다 더 약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성장률이 언제 나빠질 거냐고 보냐면은 이런 보복 관세가 구체화되는 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많이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컨슈머 컨피던스 한번 보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관세 카드가 이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현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위안화 절하 카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폭의 절하는 중국의 제살깎기 먹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폭의 절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점진적으로 할 건데, 이 점진적 위안화를 절하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한테는 별 실효적인 어떤 반격의 카드는 아니겠지만 결국 위안화 절하를 하게 되면 미국 이외의 제3국,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나 유럽 같은 나라에 더 중국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서 글로벌 마켓 쉐어를 더 올리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미국에서 마켓 쉐어가 떨어지는 거를 미국 이외 국가의 마켓 쉐어를 올리기 위해서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점진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점진적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한국에 가장 크게 미치는 거는 결국은 중국 제품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우리 기업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되면은 더 싼 가격의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한국은 더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국 국채가 더 매력적이냐라고 말씀드린 논거입니다. 즉 중국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한국은 더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고, 이런 디플레이션 압박이 강할 때는 한국 국채가 그만큼 투자 매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